인생 2막을 열기 위해 도전하는 장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한마당이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OTT 속 콘텐츠를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주목받은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를 영화제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가 초강력권 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발표한 가운데 부울경이 1시간 생활권으로 구축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발표가 5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 내 주요 시민단체들이 유치를 기원하고 엑스포 유치 열망을 전달하기 위한 유치 다짐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많은 장노년층들이 인생 2막을 열기 위해 도전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업체를 찾아다녀야 하는 데다가 관련 정보도 알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장노년층 구직자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책상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중년의 남녀. 사진은 잘 나왔는지,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올해 9월 말 30년 넘게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60대 부부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퇴직 이후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장에서 나온 뒤 맞이한 현실은 막막함이었습니다. 이런 막막함이 일상이 될 것 같은 불안감에 부부는 퇴직 10여일 만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쉬다 보면 때를 놓칠 것 같아서 내일에 이력서 하나 딱 첨부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막상 이제 퇴직하고 보니까 막막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몰랐지만 그 틈새 시장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좀 용기도 주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장노년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일자리 한마당이 지난 6일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올해 68세의 정규선 씨 역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선택폭이 넓고 가고 싶은 데를 골라갈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맞게 교통이 편리하고 적당한 보수에만 좋겠습니다. 정년으로 일터를 떠났을 뿐 여전히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구직자를 만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기업에게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기업의 홍보는 물론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지역 50개 업체가 참여했고 장노년 300여 명이 현장에서 면접을 받습니다. 산후관리사 업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고 실질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셨다가 이 일에 관심이 있으셔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센터에는 많이 계세요. 부산시 장노년 일자리 센터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올해 4회째를 맞았습니다. 센터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연결해 장노년들의 구직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안방에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OTT 플랫폼이 일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부산국제영화제는 OTT 속 콘텐츠를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주목받은 작품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국제 OTT 페스티벌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 유연석이 연쇄살인마로, 이성민이 택시기사로 등장하는 서스펜스 드라마 운수 오진 날. 배우 남주혁이 주연을 맡아 모범 경찰대생이자 자경단을 연기하는 액션 스릴러 드라마 바질란테. 배우 유승우가 친구 납치범으로 나오는 스릴러 드라마 거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작품들로 공통점은 모두 OTT 플랫폼을 통해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비프는 5개의 OTT 시리즈물과 2편의 OTT 영화를 초청했습니다. 이들 콘텐츠는 예매 시작과 함께 전 회차 티켓이 매진되는 등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객과 영화인들이 직접 만나는 행사도
12개 중 6개가 OTT 콘텐츠로 구성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오픈 토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몰랐거든요. 제가 미디어에서만 보고 꽤나 많이 모이셨네요. 하여튼간 독션투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공개가 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OTT 산업의 성장과 함께 올해 OTT 수상 프로그램은 아시아에서 글로벌로 콘텐츠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국내 드라마 무빙이 최고의 작품상을 수상했고 출연 배우 유승용이 남자 주연 배우상을, 이정아와 고윤정이 남녀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제와 함께 국제 OTT 페스티벌도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국내외 OTT 플랫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알리면서 투자 활동을 진행했고 산업 발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히 유료 방송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도록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제약을 혁신할 것입니다. 고객의 사실은 데이터와 여러 가지의 행동 양식을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쌓을 수 있고 이를 굉장히 반영하여서 고객에게 추천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쌍방향적인 이제 플랫폼의 변화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OTT 열풍을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주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가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발표했죠. 철도망과 도로망 등 인프라 구축 계획을 중심으로 차선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선영 기자, 먼저 이번에 초광역권 발전 계획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불경 이 연평균 경제 성장률 3%, 광역 출퇴근 일일 통행 시간 1시간 이내, 불경 시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 산업 벨트 구축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관광 개발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불경 특별 연합이 무산된 이후 지난해 10월 경제동맹 추진을 선언했고 올해 3월 발족한 이 불경 경제동맹 이 추진단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3대 전략 69개 실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건 바로 교통 인프라 구축이죠. 네, 맞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선 철도와 도로망 확충 필수 요건입니다. 계획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총 39조 2,469억 원, 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건데 세 개의 시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내보자는 겁니다. 네, 먼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과 울산, 경남광역철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불경 광역철도 사업은 이 불경 이 초광역 경제권 구축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5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부산 노포와 경남 양산, 울산 무거에서 KTX 울산역을 잇는 총 연장은 48.8km, 사업비는 3조 424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부산과 울산, 경남 창원, 김해 양산을 1시간대 광역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데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는 내년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산 부전에서 경남 마산을 잇는 복선 전철은 이미 2014년에 착공이 됐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네, 현재 부산과 경남을 오가고 있는 이 인구만 하루 4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 10년째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98%인데 강서구 낙동강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빠르면 내년 말 완공될 전망입니다. 부전 마산 복선 전철 사업은 부산 부전역에서 밀양, 창원 마산역까지 87km 구간을 51km로 단축하는 사업입니다. 복선 전철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차로 38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네, 가덕신공항과 창원과 양산, 울산 등 이 동남권을 횡으로 잇는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는 이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의 광역 교통망의 마지막 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양산, 진영, 창원을 거쳐 이 가덕신공항으로 잇는 건데 완공되면 울산에서 가덕신공항까지 약 40분 만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동남권 광역철도가 마무리되면 이 비수도권 첫 순환 광역철도가 되고 이 불경 도심을 30분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럼 남은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도권처럼 이 그물망 같은 순환 이 철도망을 구축해야 사실 이 불경 단일 경제권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 인프라 구축에만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필요한 예산이 39조에 달합니다. 이 불경 협력 사업 중 일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됐는데 이 부산 신항에서 김해 분기점 간 고속도로 건설과 이 불경 수소버스 공동 구매 등을 위한 협력 사업 예산 3,258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수십조 원에 달할 이 핵심 교통망 구축에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불경 지역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이 사업의 경제성을 따진다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지방 시대를 열 수 있는 이 불경 교통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탄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배우는 곳이 바로 학교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크게 늘면서 한국어가 정식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수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한국어 수업 시간, 펜처럼 생긴 전자기기를 한글에 갖다 대자 직접 소리내 읽어줍니다. 한국어, 초록색. 이번에는 러시아어를 선택하고 같은 글씨에 갖다 대면 Русский, зеленый свет. 한글 단어를 러시아어로 말해줍니다. 충남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개발한 교재와 학습 도구 소리펜입니다. 단어나 문장에 소리펜을 갖다 대면 한국어 음성이 나오고 뜻을 알고 싶으면 자신의 모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펜은 러시아어와 베트남어, 중국어 등 한국어를 제외한 모두 7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 학교 다문화 학생은 모두 300여 명. 전체 학생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어 수업이 활발한데 올해부터 소리펜을 활용해 학습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1학년은 러시아어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이제 듣기를 해줘야 되는데 번역기를 항상 늘 옆에다가 뒀어야 됐는데 소리펜은 바로 찍어서 하니까 번역이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교사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별도의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고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할 때 재밌어요. 많이 돈이 돼요. 이런 기능 덕분에 소리펜은 교육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시가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충북교육청에서도 사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다국어 소리펜 교재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원시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소리펜 심화 교재를 추가로 개발하고 인공지능과도 연계해 보다 다양한 표현과 외국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가 10일 부산시청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다짐 시민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부산 내 주요 시민단체들이 유치를 기원하고 엑스포 유치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시민 선포식에서는 참가자의 유치 지지 발언과 함께 시민염원 타임캡슐 행사와 엑스포송 합창, 친환경 소망 비둘기 날리기 등 유치 소망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부산시가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 선상 카페에서
9일과 10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어묵과 호떡 등 부산의 먹거리를 선보였고 부산 출신 작가의 작품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또 도시명 항공교통을 타고 2030년 부산의 모습을 가상현실로 둘러보는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